번째 주제는요. 이게 저희가 특종 보도해드린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 이재명 수장을 꿈꾸나 한 뉴스입니다. 박흥석 국장님, 촉을 잡으셨다면서요? 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 이 발끝을 또 이 심장을 네.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뭐 약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죠.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민주당 내 이낙연계나 정세균계나 어떤 포섭이라든지 뜻을 함께 모았다 이 얘기입니까? 자, 이 도지사가 되면 네.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임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장님, 네? 이 공무원이 이제 단체장들이 되면서 단체장들이 민선이 되면서 점점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이게 총량제로 공무원 수를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초창기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뭐 몇 명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점점 많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총량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네. 뭐 경기도로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쭉 나가고 그런 분들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람들이 또 수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어떤 사람들로 수혈이 되나 이런 것을 보면 이분이 어떤 성향, 어떤 정무적 판단, 어떤 정치적 지향점, 어떤 정책적 지향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그분들 중에 지금 이낙연, 정세균계가 꽤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이 내정됐거나 네. 내정될 예정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네. 친문계, 친노계, 이낙연계, 김진표계, 안희정계, 박원순계, 정세균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포진돼 있고요. 그래요? 또 본인이 이제 이 주도했던 뭐 사물결이라든지 근데 본인이 나온 학교인 덕수상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도의회가 지금 동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의원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기용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이제 예를 들어 비서실의 비서관, 그 다음에 뭐 서울 사무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갖고 중앙협력본부라고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뭐 이런데 그 임명되신 분도 뭐 이 정세균 네. 당대표 비서관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기획 이제 뭐 수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수석, 공약 수석 뭐 이런 분들도 뭐 친안희정계에 있던 사람들도 쓰고 또 이 노무현 노동특보였던 사람들도 쓰고 그다음에 이 감사관으로 임명된 최은순 변호사도 사실은 이제 박원순계라고 우리가 보여지죠. 네. 그래서 한국 여성단체연합 이제 이런 데서 일을 하셨는데 그 서울시 감사위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고 또 이번에 사회 서비스 원장으로 가게 될 이제 안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김진표 국회의장 아주 신복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하고 아주 깊게 연결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지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네. 오랫동안 벼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유동규 이분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유동규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임명한 자리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근데 이분이 벌써 그만둔 지가 반년 넘었습니다. 네. 반년 됐나요? 뭐 확실히 기억 못해요. 하여간 오래됐는데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이사는 아직도 유동규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임명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분은 지난달에 이 독수선거 출신 후배가 내정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이 새물계열 사무부총장 했던 분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이낙연 공보팀장 했던 분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시대전환 네. 공동대표를 하셨던 분도 비서실로 들어왔고,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전방위적인 이런 계층을 망라해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감을 좀 잡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아주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안에 몇 명, 제가 이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경선 시절에 이분을 가장 그 반석에 올려놨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해찬 전 당대표죠. 그렇죠. 네. 이해찬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네. 사실은 이분이 이 정치적 기반이 약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계의 사람들이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거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청에 들어와서 그리고 정무직 인사들,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제가 숫자를 적어보진 않았지만 100명 넘게 활동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자리를 복귀를 하거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는 것이죠. 전혀 없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 길 찾아서 가야죠, 자기 갈 길. 그런 거 봐서는 이분이 이재명과는 확실한 거리를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다뤘듯이, 기회에서도 기본소득을 한번 다뤘듯이, 앞으로 정책 분야에서도 네. 이재명 전 지사가 추구했던 상당 부분은 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네. 박 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석 국장님은 이제 경기 언론의 산 증인이신데 30년 동안 지금 취재 현장을 이루시고, 특히 정치권 뉴스에 아주 해박하신 분이잖아요. 김동연, 이재명 두 분이 이제 뭐 대선 때 브로맨스 아주 구수하고,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당대표와 손절하는 분위기다, 느끼십니까? 글쎄요, 그거 뭐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 한번 했었죠. 네. 예. 이제 김동연 지사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제 최고의 자치단체의 이제 수장이 됐으니까 자기 색깔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의회의 이제 78대 78의 구조, 또 그다음에 핵심 자리에 인사를 배치하는 문제 등등이 되게 이제 지연이 되면서 네. 이거 참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이제 많이 하셨었는데, 조금씩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기존의 경기도 정치권에서 있었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은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왕대에 아주 부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비명의 뭐 수장을 꿈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한 것의 하나의 일면이 아닐까, 인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뭐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얼마나 파괴력 있는 이재명 지사와 다른 또 정말 도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나중에 4년 뒤에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되겠죠. 네. 살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도민이 그 김동연 지사를 뽑을 때는 이분이 이제 기재부 관리도 오래 하고 국무조정실장, 이 경제통이라 경기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쪽이 우세했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완전히 무슨 이 경기도를 좀 다음 대선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약간 좀 불만스러운 느낌도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모두 말씀드렸듯이 네. 김동연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공무원 이제 이 단체장들이 이제 직선제가 되면서 네. 초창기 때는 외부에서 수혈되는 인사들이 아주 적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공무원 수 총량제이기 때문에 네. 수만 맞추면 얼마든지 외부의 사람들 갖다가 이제 모셔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진짜 전문가냐? 네. 응?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여기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김동연 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단체장들의 행보를 다 보면 진짜 전문가를 모셔다 쓴 경우도 적지 않겠지만 대부분들은 공론 행상을 따져서 갖다 모셔다 쓰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김동연 지사는 52년생입니다. 네. 아니 57년생. 자, 그러면 지금 어제 그 각 3개 방송사의 여론조사가 이제 나왔죠. 네. 거기 보면 아직도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보다는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그 유력한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무랄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대선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는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곤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앞날을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태고. 네. 또 근데 이재명 이 당대표는 장기가 돌팔에 가니까 결단력과 돌팔이. 이거 거의 타의 추종을 보랄 정도 이런 것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런 지금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 다 극복하고 뛰어넘는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또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거와 또 별개로 경쟁자들이 항상 등장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경쟁했던 이낙연, 이분은 52년생입니다. 다음번 대권에 도전하기에 나이가 걸림돌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나이가 좀 많은 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씨 이제 52년생,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57년생입니다. 이분도 이제 다음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도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낙연 이분이 대선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분이 김동연 지사가 이낙연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계로 지금 경기도의 그 양기대 의원이라든지 박광원 의원이라든지 박정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듣는 것으로는 김동연 지사와 상당히 이제 친한 교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건 단지 예측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 김동연 지사가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만 순수하게 하려고 나온 것이냐 지금의 포석을 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당 내의 그 이제 권력 투쟁은 총선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화되겠지만 총선 전에 이미 본격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천을 통해서 내 세력을 국회로 많이 진출시켜야 힘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저런 여러 가지 포석들이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박 실장님은 이제 도에서 30여 년 근무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도지사를 겪으셨잖아요. 도정과 행정에 이제 집중했던 지사도 있을 테고 어떤 그 정치력 이런 쪽에 좀 치중했던 지사도 있을 테고 지금 김동연 지사에 대한
현역 후배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종합해보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두드러지게 본인의 색깔을 내지 않는 거고 또 뭐 후배들보다도 이제 뭐 들리는 이야기는 네. 의사결정을 되게 이제 신중하게 하는 편이다. 신중한 겁니까? 느린 겁니까?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신중한 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지사가 결정하는 사안들은 그게 이제 도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것도 중요한 가치고 그렇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공공기관 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 네네네. 그리고 당정 협의체 문제, 구속 문제, 네. 그리고 도지사가 당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뭐 빈도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아직도 그 구성이 안 되는 네. 것에 대해서 참 좀 안타까워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양보하고 야당이 뭐 원하는 대로 해줘도 크게 뭐 문제가 될 사안 같지는 않은데 인사청문회 다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뭐 당정협의회 지사가 매번 참여하셔서 그 도의원들과 같이 그야말로 협업하는 모습 보여주면 네.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런 명분에 집착하시는 모습도 보여서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협치 강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의회와도 계속 갈등이고 말이죠. 또 그렇게 아주 홍보하셨던 여야정 협의체는 무산됐어요, 아예.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좀 독단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 이분이 이제 여기 임명된 네. 사람들을 보면 뭐 복지재단이라든지 교통공사라든지 뭐 정무서 이런데 도의원 출신들을 네. 임명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수의 이 도의회에 상당한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이제 도의회를 존경한다, 존경 아니면 도의회를 존중한다 네. 이런 개념의 메시지를 사실은 던졌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치력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아직 이제 진영이 다 갖춰지진 않았지만 네. 진영은 얼마 갖추고 있는 상태지만 그런 상태고 또 거기에 이재명 이 당대표 전 도지사와 친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월드컵 사무총장에는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분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렇게 임명을 가면서 어떤 차츰차츰 이재명계의 색깔을 차츰차츰 이제 벗어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이런 협치 문제도 네. 그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렇게 비교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딱 결단해서 이거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고 네. 박수 받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보듯이 네. 그럼 영장 들고 가서 그냥 막 갖다 붙이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과단성, 돌파력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이 김동연 지사보다는 뛰어나다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는 공직자 생활만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경기도지사는 사실은 공직자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정무적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명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의 차이를 어떻게 빨리 극복해내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비명 수장 꿈꾸나 저희가 최초 보도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뉴스입니다.